입막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안을 유지를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능해요. 그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용산이 무능하다고요. 이게. 대통령 시절은 다행입니다. 무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비선 조직의 활동 상황을 대통령과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대통령이 거잖아요. 무능한 거네. 아니하거나. 아니지.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반응이 너무나 궁금해요. 정말 진짜 꼴보산이에요, 그 친구. 아 이제 친구예요, 제대로 친구라서. 된 꼴을 갖추고 있다. 보수 중에서. 템플릿 보수. 네네네. 루얼리의 노래 중에 Baby One More Time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한다고 One More Time. 원모 타임으로. 이원모 뭔 소린가 했네요. Baby One More. 아 좋았어.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8일 어버이날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어버이시죠? 좀 너무 싫다 이런 거. 하면서도 이거 해야지 했다가 했는데 진짜 안 되네요. 여러분은 저희 어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청자일 뿐이고요. 저는 그냥 진행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패널 출연자분일 뿐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놓고 나니까 시청자는 여러분 저희의 어머니 하려니까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저랑. 그래서 조금 스스로에게 화가 좀 났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하셨습니까?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일기 쓰시는 건가요? 전화 안 하셨으면 지금 채팅 뭐 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화하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왜 혼자 북치고 장구치냐는. 뭐 하시는 건데요 지금? 부모님께 잘하세요. 나중에 잘해야죠.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저 보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전화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나가세요. 우리 김진일 평론가는요. 저는 어머니랑 위아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요 전화. 그걸 물어보시잖아 지금. 안 본 지 한 일주일 됐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 전화했어요?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쌍한 강아지 시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나보다는 비듬이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인정입니다. 제 마음속이 비듬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인정이고요. 신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6일 날 월요일 날 부모님 모시고 저녁을 이렇게 다 드셨어요? 2시간 동안 용돈도 드리고. 그렇습니까? 용돈 들었으면 그럼 됐어요. 다 하셨네요. 네, 다 됐어요. 사실은 와이프가 용돈을 공식적으로 드리는데 제가 따로 좀 챙겼어요? 더 드렸어요. 여기 이제 어허라.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아닙니까? 근데 원래 와이프가 요 방송은 못 보기 때문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업무를 이제 직장 다니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죠. 네. 제가 용돈 정프로님은 따로 어떠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진짜 일단 용돈. 용돈이요. 네네네. 우리 사이를 그 돈으로서 이렇게 규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엄마와 저는 진짜 부모님은 규정을 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잖아요. 엄마랑 예. 저는 보통의 모자 사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기까지. 설문조사 보니까 네. 부모님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게 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카네이션 엄마는 그런 사람 못생겨.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아니에요. 그럼 약간 우리 엄마 현물이 아니라 약간 주식으로 지분. 지분으로 지분증여. 우리 엄마랑 저랑 벌써 40몇 년 됐습니다. 50년이 아니에요. 50년. 네네네. 격동의 그럼 이제 50년이네요. 본격적인 정치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네. 논평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한번 좀 가봐야 되는데 어떤 뉴스부터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어버이날 얘기가 나와서요. 네. 자,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하자는 당연하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국경일로 당연합니까? 국경일로 가야 돼요. 국경일. 국경일이요? 네, 국경일. 태극기 걸어야 됩니까? 네네네네.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는 없습니다. 근데 이 주장을 네. 진짜 심각하게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그래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고요. 아하. 자칭 타칭 대체 공휴일의 아버지다 이렇게 본인 칭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체 공휴일 여전히 배가 고프다. 부모님과 이 가족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또 연차 붙여서 쓰면 네. 연휴 쓰면 또 소비 진작도 되고 좋지 않느냐. 네네. 네. 대체 공휴일로 하자, 빨간 날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뭐 설문조사에서도 막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제일 공유를 하고 싶은 날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론이 좀 갈려요. 예. 그래요? 아 저분이 예. 대체 공휴일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자칭 타칭. 아 저런 아버지는 본 적이 없네요. 네네네네. 아, 지금 예. 저희 처음 봅니다. 방송 시스템이 굉장히 뭐 올렸네요. 네, PD가 발전하고 뭔가 있습니다. 했는데요. 예. 지금 아. 이제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와 PD가 6개월 만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날 네네네. 법정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 심지어 거의 300분이 투표했네요. 와, 와. 진짜 좋아졌다 우리. 와 근데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네네네.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간이요?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떻게 PD님한테 이렇게 뭐 일을 하냐 마냐 이런 식으로 PD를 저격을 해요? 아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여기는- 다 저격이에요?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네, 여기는 딱 정확하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 저 하이어라키가 하이어라키. 맨 위에 이제 정프로 있고요. 그 밑에 페이지가 기자가 있어요. 있고. 조만간 진행자 출연자 다 교체되겠네요. PD님 사랑합니다. 아니, 저희 바로- 하이어라키 정점에 있는 부장이 지금 정 오고 있는데 부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소용없어요. 바로 권력에 네, 충성합니다. 다 네네네네. 재미칩니다. 아 근데 찬성이 확실히 많네요. 그러네.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득표수가 비율은 거의 그대로 한 63%가 찬성, 37%가 반대. 아. 어버이들이 많이 보시죠. 한 달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보는 것 같네요. 여기서 반대 찬성이 아니 바뀌었지만 어버이날에 대통령을 이 묻힌 아름다운 부정이- 이야기를 예. 또 글로 갑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아. 소는 누가 키우나? 이게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보통 그동안 얘기해왔어요. 국민의힘은 빨리 성명을 내야죠. 그러면 네네네. 윤상현은 지금 망국적 포퓰리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아. 아니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 그 경제가 위기인데 네.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쉬면서 소비 진작도 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윤상현 의원은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좌파들 얘기였어요. 아, 보수 좌파들이 좌파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파,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왔던 우파들은 네네. 이래야지.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지금 일을 해야 된다. 6, 예. 70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96년부터 신한국당 당직자를 했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그랬어? 아 윤상현 어디서 의원님. 그랬어? 아, 휴일을 아니, 늘리는 거에 망국적- 대해서 아. 휴일을 늘리는 거에서 아.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보수 휴일인데 정당은. 이거 주거 오일제 할 어버이날을 때도 공휴일로 그렇고. 하는 것을 휴일이 망국-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섞어서 하면 안 돼. 어버이날에 지정한 어버이날만큼은 적은 없지. 쉬어도 된다. 어. 그렇죠?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평일에 빨간 날 신한국당. 만든다고 사실 모든 이 노동자가 다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결국은 뭐 어버이날은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쉬게 해주려나요? 아. 보통 이제 경제계에서 많이 좀 재계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죠. 보통 이런 거 이제 나오면. 그러긴 한데 이거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네. 좀 해볼 만한 일이 네. 아닌가. 아. 아마 예.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도 다 찬성할 것 같은데. 네. 댓글에 독고다이님 나는 날이면 날마다 쉬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안 돼요. 예. 이 나이 먹어 보니까 일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젊었을 때는 노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네. 제 아. 직장 다니는 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네. 이제 내년이면 퇴직하나 막 이렇게 음. 임금 피크제 들어가고 어디 네, 나갈 그러더라고요.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군요. 아유,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나가세요 그러면. 네. 오늘 좀 뭐 집에서 좀뭐 일이 있어서 네, 아니 제가 아 유행어예요 유행어. 전화를 못 들어갖고 지금 스스로 찔려갖고 그래요 제가. 예. 네네네. 자, 하여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윤상현 의원의 제안이 오늘 핫하다. 다시 네. 또 핫하게 올라왔고요. 저희도 네. 설문조사 했는데 네. 대략 한 2대1 정도, 이 정도 네. 비율로 65%. 찬성이 높다. 네. 자, 가족의 날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죠. 예. 어떤 날이요? 가족의 날. 가족의 날 있지 네. 않나? 가족의 날이 있어요? 가정의 달은 있죠. 네. 5월. 아. 네. 5월 연휴를 5월 내내 쉬는 건 어떨까요? 아, 저는 가정의 달. 저는 매일매일이 가족의 날이라 아, 가족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게 어버이날은 아직 쉬는 날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다른 뭐 정당별로 입장은 없죠, 아직 딱히. 아니, 윤상현 뭐- 의원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근데 이거 법안 발의할 때 윤상현 의원 혼자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 민주당의 허영 의원이랑 공동 아, 발의한 걸로 그렇습니까? 알고 있어서 네. 뭐 여야에서 뭐 당을 가리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이걸 주장을 하고 네.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대선 공약으로 세웠던 아, 적이 있었어요. 어버이날? 예, 아, 이날을 그래요? 공휴일로 하자. 이건 노인 패스트트랙 한번 공정 태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어떤 예, 겁니까? 본격적인 뉴스 가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민정수석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사법 리스크는 제가 해결하겠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공약을 뒤집고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출신인 김주현 신임 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이재명 대표와 또 언론의 비판들이 있어서 민심을 듣기 위해 되살렸다라고 했는데 네. 이 발표 과정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민정수석하고 답변을 좀 하고 얘기를 하시죠. 네, 이제 대통령께서 자리를 먼저 이석하시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신임한 하고 이제 민정수석 추가 비서관님의 질문을 안 인사 받고. 말씀을 네, 다음 얘기는 이제 김주현 수석이 해라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석을 했는데 이제 저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네.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해서 민정수석 임명을 했는데 검사 출신을 임명을 했어요. 그럼 검사 출신이 과연 민심 청취에 가장 적합한 인사냐? 혹시 검사 인사 앞두고 약간 사정기간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네. 특검 방어하고 가족 사법 리스크 방어하려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지적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네. 민심 청취에 무게가 있다고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보고 계시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왜 이래?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저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민심 청취랑 전혀 무관하다. 저분의 거짓말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자신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니 이거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민심 청취는 다양한 경로로 할 수가 있죠. 음. 특히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할 수가 있고요, 네. 국정상황실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각종 언론을 보면 민심 청취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다양한 분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 언론분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심을 청취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민정수석실 통해서 네. 하겠다? 그러면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태까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민심을 청취한 정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원래 네. 민정수석은 민심 전달의 통로는 별로 아니었군요. 박정희 정권 때 네. 그때 이제 민정수석을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그냥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삶을 좀 살피자 네. 그런 차원에서 생긴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민주화된 이후에 과연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느냐 이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믿으세요? 아니 저는 모르죠. 근데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의심하듯이 결국에는 특검 정국을 대비한 어떤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과 검찰이 약간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네. 검찰 조직을 좀 더 강하게 잡으려는. 그립을 하려는 것이 네. 아니냐,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그렇게 같아요. 얘기하시면 김준일 평론가가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 네. 처음에 이거 법률수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다가 네네네. 이제 민정수석으로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했던 거죠. 법률수석이니까 법조인을 앉힐 수도 있고 검사도 앉히는 것들 전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네네. 근데 이제 계속 이걸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잘. 그러니까 민심의 네. 민심의 정보 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거를 부활시킨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 검찰 출신 법률가냐, 민심을 청취하는데 왜 또 검사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뭐 그런 얘기를 아. 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냥 당장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참여정부 때, 그 민정수석 이름 쭉 얘기할게요. 문재인, 박정규, 문재인, 전해철, 이호철. 이 중에서 문재인 이제 지금 법률가. 대통령이 두 번을 했는데, 네. 검사는 박정규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호사거나 이호철은 이제 노무현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네. 자, 이명박 정부 때 이종찬, 정동기, 권재진, 정진영 모두 다 검사예요. 4명 다. 네. 민정수석이. 자, 박근혜 정부 때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조대한 6명 모두가 검사예요. 네. 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김진국, 김영식. 조국은 교수고요. 네. 김조원, 김종호 이 두 분은 행시 출신의 감사원이고요. 네. 신현수만 검사고요. 김진국 변호사고 김영식은 판사 출신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검사가 왜 반드시 한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를 다룬 이거에 대한 성격을 그러니까 대통령도 민심 청취하겠습니다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정보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지금 우리 장성철 참칭 보수의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뒷받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세계 아니고. 어느 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모든 나라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혼합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심을 청취한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공직기강을 하면서 인사 검증을 하면서 네. 사정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없앤다고 했을 때 찬성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민정수석을 두지만은 아예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두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이제 어려웠잖아요. 아니, 저도 보니까 그 예, 민정수석 기능에 쭉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은 예, 게 예. 거의 대통령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수석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네. 사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민정수석에서 많이 났어요. 맞아. 역대 정 우병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없애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가장 대통령한테 실망하고 불성실하다고 느낀 거는 이런 우려들이 이미 앞단에 한참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민심 청취를 하겠다라고 지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민심 청취를 더 잘할지 이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를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게으르다. 아니, 왜 이런 걸 안 해? 당연히 국민들은 그래야 납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만들면서 어. 이게 민심 청취의 기능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무능하거나 나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니 포장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할 생각조차 안 돼. 없는 할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아이고, 포장이 안 아니, 되고. 본인 역할 좀 하세요. 아니 제가 근데- 진짜 보수라서 그러지. 나 참칭 보수라고 하지 말고 진짜 보수라고. 진짜 얘기해요. 보수? 네. 참보수. 그럼 진보수. 지금 보수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칭 보수네 그러면. 맞아요. 아니 진짜 요즘에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지금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와요. 저희가 아. 그 얘기 또 좀 이따 할 네. 건데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하라는 얘기가 네, 지금 그러니까 많아. 제가 진짜 보수라는 거를 2년 만에 네. 지금 시대의 흐름상 증명이 되고 증명이 있습니까? 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 민정수석실 아래다 공직기관 비서관이랑 법률비서관 업무를 갖고 와가지고 한다는 거고 또 공직기관 비서관에 이원모 전 네. 말도 안 되는 비서관을 일이 안 벌어지고 또 쳤잖아요. 말도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쭉 따져봤는데 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근무했다가 네.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따- 사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진 없더라고요. 않죠.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 뭐 누구 찾아보면 근데 아무리 언론 검색을 해봐도 없더라고요. 바로 들어간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이 대통령이 볼 때 조금 있다 들어가도 이현모가 너무 능력이 뛰어나,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한번 국회의원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게 안 됐어. 다시 너무 능력이 뛰어나게 다시 데려왔어. 그 국민이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국회의원에서 낙선시켜가지고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요? 네. 난 그렇게 들렸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권력이라는 것 그리고 통치라는 것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가치와 철학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앞으로 22대 국회가 되면 특검 전국이 강화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저 댓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예, 예. 재밌는 댓글은 가끔 제가 소개해드려요. 뭡니까? 그 주얼리의 노래 중에 네. 베이비 원모 타임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좋아합니다. 한 번 더 한다고 원모 야, 타임. 원모 타임으로 근데 이원모 뭔 소린가 했네요. 베이비 원모. 베비 원모. 아 좋았어. 근데 예.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예.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십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예.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중매를 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두 사람을 연결시켜 부부를. 근데 근데 지금 순방 갈 때 그 이현모 전 인사비서관 할 때 와이프 동행해서 맞아요. 그래서 뭐 전용기에 또 네네네네. 무슨 자격으로 탔냐 아, 논란도 맞네요. 있었지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지금 자기가 자식처럼 키웠던 그리고 중매까지 서서 이런 사람이 지금 백수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취업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변호사 하면 되잖아.
아니 변호사도 좋지만은 이제 취업을 시켜 주신 거지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거의 싹쓸이 할 것 같은데 변호사 역할하면은. 아니 어쨌든 뭐 잘할 거니까 우리 또 김주현 우리 2년 선배예요. 대학 선배. 잘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뭘 잘하냐고요? 어? 뭘 잘하냐? 아, 김치찌개 탄다. 아니, 아 근데 진짜 그 김주현 수석이 윤 대통령보다도 선배고 보통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 많이 그러니까 통틀어 봤을 때는 이제 네. 검사 출신 비율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총장보다는 기수가 맞아요. 낮은 사람을 사실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사정기가 장악하려 한다는 네네네네. 의도처럼 비춰질까봐. 근데 실제로 김주현 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9기수 맞아요. 선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선후배 간에 뭐 아주 끈끈한 혹은 뭐 굉장히 기강이 있는 검찰 조직 같은 데에서 선배 부담스러울 9기 수 선배면 있죠. 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다시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김주현 이제 18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 그리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기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23기 네. 그리고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27기 네. 송경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29기 뭐 네, 이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10기수, 9기수 차이가 나는 이런 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데려오질 않아요. 이게 김앤장이 있던 분이잖아요 지금. 예. 네, 네, 네. 그런데 이분을 데려오면은 이분의 뭐를 보고 정말로 김앤장에서 민심을 잘 청취해서 데려온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이력이 네. 이분이 이력이 뭐냐면 법무부 검찰과장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네. 법무부 검찰국장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고 뭐 이럴 때 대검 차장 그리고 법무부 저기 뭐죠 차관 네. 했습니다. 자 법무부 검찰과장 검찰국장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검찰 관리하는 데예요. 정확하게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들 관리하는 데고요. 네. 뭐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검 차장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 뭐 하는 거냐 2인자잖아요. 조직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네. 검찰 관리, 조직 관리에 탁월한 전체 물론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하기도 했지만 수사보다는 관리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찰 관리하는 거를 조직 잘하기 관리하는 거. 조직 관리하는 걸 하는 건데 이분이 또 뭘 했냐면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일 때 그때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황교안 장관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라고 해서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윗선에 얘기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거 이게 뭡니까? 조직 관리하고 위에 밑에 찍어 눌러서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사람인데 그 당시 네. 좌천됐잖아요. 때, 그래서 근데 왜 썼어요? 워낙 능력이 탁월하니까 이분이 또 2014년에 11월에 세월호 사건 있을 때 네. 그 해경 경장 그러니까 경정인가 그 해경 그 네.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말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를 또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나오면 부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의 이력은 이분의 이력은 정확하게 조직 관리하고 위에서 위에 말 전에서 밑에서 찍어 누르고 이걸로 평생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뭘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 이게. 근데 너무 그렇게 대놓고 그런 분을 하면 오히려 좀 더 대통령실이 좀 부담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야 지금까지 검찰 조직 엄청 관리하던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혔어.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런 비판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까 이번 인사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들리는 검찰 조직 다시 한번 장악을 하고 특검 전국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외에는 네. 다른 어떤 해석을 하기가 매우 쉽지가 어려워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제부터 되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아니요. 방송하는데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약간 화는 많이 나셨는데 네네네. 어젠 목소리가- 더 심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시는 거 보니까 약간 겁이 나나 봐서. 쫄았어. 민정수석은 건들면 안 떨고 돼요. 그러니까 있다고. 약간 좀 떠시는 것 같아. 그냥 저기 민정수석님 제발 민심을 잘 파악해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앤장에서 민심 청취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은 그냥 뭐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아 이거 진심을 담아봐요 그러면. 아, 그리고 민심 청취하는 조직 원래 있잖아요. 시민사회 수석 어. 기어 있잖아요. 지금 황상무 수석 빈자리 어. 아직 안 채우고 있습니다. 백할 발언. 예.
자 그렇게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된 뉴스 하나 또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뭐 있습니까? 네, 다음은 영수회담 비선 논란. 아 요거 뉴스 많이 나오고요. 예, 이게 지금 불거졌고 뭐 댓글에도 핫해. 이거 왜 안 다루냐 얘기가 네. 많은데,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근데 이 만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교수의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네. 함성득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 공관위원장 했던 이명백 교수인데 이 두 사람이 물밑에서 일종의 뭐 특사 역할을 하면서 회담에서 뭐 어떤 의제 얘기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주제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야당의 총리 인사 추천권 주는 거, 그 다음에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할 때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안 앉히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그 다음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부부가 골프 회동하자, 부부 동반 모임하자 이런 것들을 제의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갖자고 이제 좀 주선을 해달라 이렇게 과정에 두 사람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그러니까 불편해할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기용한 정부 고위직에 그러니까 예를 들- 총리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도 약간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해 할 수 있어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는 이분들의 주장인 거지 아직은. 주장인데 네. 대통령실의 반응과 대응이 상당히 묘해요. 네. 그냥 아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라는 수준으로만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이거 정말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비선 조직이 영수회담을 조율을 하고 성사를 시켰다. 네. 그러면 공조직은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선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서 그냥 네, 네, 서포트하고 네, 네, 도와주고 네, 좀 네. 이렇게 한마디 거들어주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나와서 인터뷰한 게 우리가 했다니까. 심평은 거짓말쟁이야. 심평 지가 했다며.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런 인터뷰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도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메신저 역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진실을 밝히러. 나 바로 잡으려고 내가 이거 인터뷰했다. 어쨌든 심평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은 그런 역할 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자기 공치사 하려고 지금 아. 인터뷰를 한 거로 보여져요.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제일 기분 나빠요 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메신저를 하더라도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메신저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실상 내가 비선이야라고 지금 그러니까 비선 배틀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심평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지금. 근데 이게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가 발전일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 반응이 묘하다니까. 대통령실 그래요? 반응을 제가 일단 전해는 네. 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비공식 라인이 없었다.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성사시킨 것이다. 거창하게 특사나 물밑 라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긴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차기 비서실장의 뭐 경쟁자 안 앉히겠다 이런 얘기에 네.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반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처음 보도했던 한국일보나 네. 아니면 그 두 교수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이게 묘하다니까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아니 있을 수 우리가 그냥 대통령 좀만 비판해도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고발당하고 지금 그치 김준일 대표님 어?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사 제목 두 건이 있는데 단독 윤 총리 추천해달라 부부 동반 만나자 유아 제스처에도 이 위기 모면 용어는 안 돼. 영수회담 막점 마크. 영수회담 막점 마크로 검색하시면 좀 볼 것 같은데 이게 예. 두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인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죠.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받고 또 이거에서 영수회담이 이렇게 된 이후에 또 예. 메시지를 뭐 전달을 하고 이게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거를 부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의례적으로 이거를 부인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비선 논란이 있지만은 아까 저는 조금 이제 비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율할 사람이 이를테면 뭐 이제 매개체가 좀 필요했을 수도 연결고리가 있겠다. 필요했다. 연결고리가 필요했을 수도 네.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입막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안을 유지를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무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능합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네. 용산이 무능하다고요 이게. 특히 이게 누가 주도했냐면은 이명백 쪽보다는 이제 함성득 교수 쪽에 지금 거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주도적으로 했거든. 대통령실 측이라고 알려져.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거는 뭐 이제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닌데 네. 함성득 교수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메신저 역할에. 아니 메신저 역할이 아니라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아, 거예요. 네. 그러면 애초에 함성득 교수를 이런 거 있었지만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당부를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무능하다라는 거 첫 번째고 네. 보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우리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네. 오히려 진보나 중도 언론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조선일보 사설 쓰고 어. 동아일보 사설 쓰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네. 영수회담의 함성득 이명백 비선거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이게. 듣보정. 예, 듣보정. 그러니까 지금 다 경로했어요. 근데 왜 경로를 했느냐? 비선에 써서 경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 당신한테 내가 꽃길 깔아줄게. 예. 약간 이런 느낌.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꽃길 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총리는 총리가 이제 다수당인 야당에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그거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럴 수 이해가 있다. 가요. 네. 추천해 달라. 뭐 거국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재명 당신의 경쟁자들을 배제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너의 정적을 다 제거해주고 내가 최대한 협조해줄 테니까 여기에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그리고 그 당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유화책 기자. 그러면 뭐냐? 뒤에 생략된 얘기는 나 좀 괴롭히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아. 최상명 특검법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 딜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이제 고발당한다고. 추정하신 거고요. 이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아, 네. 뇌피셜. 그렇게 읽혀요 저는. 그런 예. 것 좀 명확하게 구분 좀 네네네. 해줘요. 큰일 실현자 납니다. 개인의 발언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 왜 보수가 난리가 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를 지금 딜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근데 김준일 평론가님과 의견이 제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다행입니다. 무능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유능합니까? 네? 유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뭐 의도한 거예요? 그럼? 한국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네. 이러한 비선 조직의 활동 상황을 대통령과 그분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입단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럼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대통령이 몰랐습니다. 직접 그럼이 함 교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한 것이다. 함 교수의 주장은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이 전화가 와가지고 같은 좀 이것 좀 아파트에서 해줘. 그럼 이렇게 된 대통령이 거잖아요. 무능한 거네. 아니하거나. 아니지 대통령이 뭐 입단속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아, 저 이거 우리 둘 사이 얘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안 돼. 아니, 어떻게 좀 격떨어지게 그래요. 당연히 함성득 그러리라 교수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근데 교수님들 사실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니, 정치 근데 안 함성- 해본 사람들을 정치 문법 관례 이런 거 모르고 막 근데 한단 함성득 말이에요. 교수님은 아마 이걸로 아마 몸값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고 오. 책도 잘 팔리고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부를 거고 이제 또 어디 인터뷰 할 거고 이러는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하고 만약 통화한 내역, 네. 주고받은 문자,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발각이 되면? 함 교수가 만약 대통령에서 법적 조치할 거야 그러면은 아닌데 나 나 문자 진짜 보냈는데. 했는데 아. 우리 장르만 여의도 나와서 그거 딱 공개해봐요. 아하. 아. 그럼 장르만 여의도는 정말 조회수 아 폭발될 거 그래요? 아니에요. 함성득 교수 바로 섭외 빨리 섭외. 네, 땀 교수님. 냄새. 함성득 네, 공개 섭외.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수배? 네. 그러니까 김준일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게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아.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과 네네. 사후 대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니 심평 변호사는 근데 왜 이렇게 본인이 막 다 한 것처럼 또 모르겠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모르겠어요. 잘. 그분도 공개 섭외 하시죠. 신평. 아 신평 네. 변호사도 공개 함성득 신평 같이 불러가지고 누가 진짜 미소냐? 진짜? 이렇게 끝장 토론 한번 됐어요. 갈까요? 데스매치 좋다. 두 분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핸드폰 필참 필수 네, 가지고. 두 분, 네 저희가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근데 바랍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리 났어요. 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야당 대표한테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당원 게시판에는 뭐 지지자를 능욕하는 대통령 하야하라. 당장 탈당하고 이재명 당으로 가라. 아, 화가 많이 나셨네. 그럼 지지층도 결국은 이제 분열. 아니 엄청나게 화가 났고요. 네. 몇 개 또 읽어드릴게요. 네. 윤석열 탈당해라. 민주당 트로이 목마 대통령. 보수 트로이. 개멸자 위장 보수. 이재명과 손잡은 윤석열 탈당해라라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네, 올라와 네, 있습니다. 네. 요거 좀 보론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이런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보수 정당 이제 뭐 국민의힘 국힘 갤러리라든지 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난리가 난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옛날 녹취록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원래 뭐 국민의힘으로 아니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 부득이하게 뭐 여기로 왔습니다. 맞아요. 막 이런 거 다 소환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국민의힘 뭐당 날려버린다는 얘기도 뭐다 있었고. 당을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머리는 우리 당은 없어지긴 낫습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3개월짜리입니다. 맞아. 예. 그 옛날 발언들이 다 소환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거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친윤하고 친한하고 지금 네티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 거봐 윤석열 안 돼. 야 한동훈은 2조 심판론 내세워서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겠다잖아. 야 한동훈은 지금 내려와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한동훈이 진짜다. 폐쇄자다 폐쇄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파가 한동훈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는. 예. 그래요.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신이다. 예전에 그런 그 전화 얘기를 했고. 씨가 나중에 한번 지금 봐봐라. 네. 우리 누가 진짜 충신인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진짜 네. 존경하고 좋아한다. 막 눈물 흘리시고 네, 그런 네. 것들 아마 어디선가 편집 다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은 민주당 편이다. 좌파다. 지금까지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속였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함성득 교수 얘기하고 심평 변호사 얘기했지만 내일 윤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 네네네네. 하잖아요. 큰일 났네.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그 얘기밖에 한 시간 갖고 지금 질문할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 아니라고 할까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깁니다 그러겠어요? 죄송해요 깁니다. 제가 박절하지 못해서 한성덕 교수한테도 이렇게 같이 거의 사우나 하다가 정말 우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두 분 못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비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튼 그런 메신저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그렇죠. 것 같다. 네. 예. 관리가 안 된 건 무능해서다. 근데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참모들은 네.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 조율이 이렇게 됐었다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보수 진영 지지자분들이 대단히 이미 분노하고 있고 이게 이제 더 사실로 구체화되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럼요. 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서정욱 변호사 어제 나왔지 않았어요? 네. 네네네. 서정욱 변호사의 이제 반응이 너무나 궁금해요. 아. 정말 진짜 꼴보수 아니에요 그 친구. 골보스가 뭐예요? 아 이제 친구예요. 제대로 된 친구라서. 꼴을 갖추고 있다 보수 중에서. 템플릿 보수. 그럼. 네네네. 정형화된 보수. 합이 잘 맞으시네. 아니 진행자 되시더니 아주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잘 충실하십니다. 빠져나가야죠. 예. 우리 제 사랑하는 친한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TV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 요새 막 그 윤석열 한동안 화해해야 된다 이 메시지만 던지면 원팀 얘기를 많이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명씩 늘어난대요.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언론 안 어떡하지 막 엄청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고. 화났어요? 예, 누구한테? 영상이 조금 아까 올라왔나 봐요. 함성득한테 화났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화난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고 네네. 있는데 저희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화는 많이 났답니다. 그분은 원래 거의 늘 화나 계셔가지고 화가 아이고. 늘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 네. 자 그렇게 영수회담의 비선 논란 먼저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뉴스죠? 이어진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 넉 달 앞두고 엄정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출근길에 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야권에서 지금 특검 방어하려고 빨리 뭐 수사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좀 아꼈는데 네.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 속도 내는 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뭐 야당도 막 해석이 다 달라요. 뭐 쇼다 아니다 뭐 이제 검찰도 용산에 선긋기 하는 거다 해석이 뭐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 저 쇼 아니고 검찰과 대통령실이 이게 균열이 생겼다. 예.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원석 총장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본인의 이제 검찰총장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좀 지키고 싶어하는 소명 의식, 사명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검 방어용이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3주 안에 다 이 수사를 끝내라고 했잖아요. 특검은 만약에 재의결돼 가지고 뭐 발의가 되더라도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 결과 다 끝나고 처분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이거 미진하다, 이거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특검 방어용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이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총선 전부터 그럼 그렇게 아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총선 이후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확실히 특검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지금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말했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그게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네. 그게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송경호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류가 감지됐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근데 이건 뭐 공식적으로 저는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언론 보도와 지금 나온 거는 이원석 총장이 그걸 막았다라는 예.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를 교체를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송경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또 한동훈 라인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경호 교체하는 것도 막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수사를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완벽하게 이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네네네. 약간의 균열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알리바이를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 안 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할 만큼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있으니 그게 미진하면 당신들 특검하죠. 뭐 이렇게 되는 그 이제 최소한의 이제 바닥을 깔아주는 거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검사들이 지금 여러 루트로 알려진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증거들이 나왔고 그 1심 작년에 1월달에 있었을 때 그 재판 그 전에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 김건희 그 전화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물량 받아가지고 던지니까 누가 받고 막 이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김건희 부르지도 못해? 검사들이 약간 이런 반발 조짐이 실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검사들의 기류를 아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주가 조작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불기소해 버리면은 나중에 그 불기소한 검찰 그 지휘부까지 라인까지 다 정권 교체되면 다 날아가거나 문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뭔가는 해놔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신용들을 지금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신용들을 검찰들이 지금 하나씩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보는 게 좀 더 좀 정확한 진단 같아요. 하나 유의 있게 봤으면 좋겠는 게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저렇게 네네. 공개적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봐주겠다라든지 면죄부 주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형식적인 수사와 조사를 하려면 이러한 언론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발언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대국민 생각이 메시지까지는 안 들거든요. 낸다. 네,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뭐 언론 통해서. 대변인이나 뭐 누구를 통해서 관계자 발 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뭐 엄정히 수사할 거다 지켜봐달라 이 정도일 텐데 어쨌든 요거는 명품백 관련돼서 그렇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면죄부 둘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은? 봐야 될 아, 관점은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어떻게 조사할 거냐, 예. 뭐 대통령실 뭐 거기서 할 거냐, 출장 조사할 거냐, 아니면 검찰로 부풀릴 네. 거냐, 서면 조사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불러서 대면 조사할 거냐. 포토라인 세워야지. 그렇죠. 서초동에 포토라인. 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다음에 되게 과감해졌어요. 아 겁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겁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처분할 네. 근거 규정 법률이 없지만 예. 대통령이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예, 대통령. 그리고 이것을 명품백을 어떻게 했느냐. 처리했느냐 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김영란법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을 조사할 거냐 말 거냐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 대통령까지 조사할 거냐. 네.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만약에 나오면 그럼 뭐 끝나는 거냐? 그냥 위반했설로 끝나는 거죠. 그죠?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소추가 안 대통령은. 되니까. 뭐 아니면 혹시 뭐 임기부여야 정권 되겠지. 이후에 끝난 그때 다음에 되겠죠. 뭐. 또 그때 이걸로 하면 되죠. 처벌해봐야 근데 김영란법은 처벌 규정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는 강한 않죠. 건 아닌데 네. 아유 그래도 현직
전직 대통령들이 네. 불명예스러운 건 맞네요. 어떤 아, 근데 그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검찰이 원래 네. 정권 딱 시작하면 한 2년 정도는 전 정권 탈탈 털고 음. 뒤에 한 2년 정도는 또 현 정권을 열심히 또 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검사들 내에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감의 공감대. 그러니까 야 우리가 검찰 출신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정말 역할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그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 검찰을 사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검찰 조직 자체가 완전히 뭐 망가지거나 무너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본인들의 생존 본능도 생존 본능. 이러한 뭐 수사의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어제 TV조선이 단독해서 붙인 게 뭐냐면은 검찰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도 확인 방침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예. 이제 뭐 단독이라고 붙여 나왔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최재형 목사가 봤는데 백화점에서 선물 사가지고 쭉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명품백, 디올백 말고도 다른 거 네. 받았을 테니까 그것도 다 조사를 할 네네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리스트가 있을 거냐? 그러면 네네네. 코바나 컨텐츠 압수수색하거나 대통령실 압수수색 필요성도 내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언론 플레이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종의 검찰의 결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어. 그 다른 언론사 얘기하실 때는 그냥 네. 저 무슨 언론사더라 하여튼 거기서 단독했는데 요 정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JTBC 단독은 JTBC 단독 있어요. JTBC 단독은 네. 공개해 주시고 나머지 언론사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원본 영상을 음.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에 요청했다. 그거로 검찰 말. 공개했어야지. 아니, 근데- JTBC 단독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에게 궁금한 게 네. 어제 저녁에 저랑 같이 저녁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 10시쯤 들어갔는데 언제 TV조선하고 채널 뭐 JTBC 보고 이렇게 제가 하루에 기사를 100개 이상 읽습니다. 언제 밤에 집에 가서 바로 밤에 잠을 못 자.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럼. 꾸역꾸역 기사다 아. 2시간, 1시간, 아유, 2시간 동안 읽고 그러니까 진행하는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왜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새끼 이렇게 자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지.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 준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 근데 원고야 수상한데? 원고. 진짜 오호, 그렇네 진짜. 네, 뭐 이렇게 보내준 것 아 같은데. 누가 있나 보네요. 있는 것 그죠? 같아요. 네. 비선 조직이 있어. 그럼 이거는 내일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또 박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아니 이거 뻔해요. 내 사법 리스크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으면 저 뭐 공수처랑 검찰에서 수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죠. 이거 제가 대통령이 제가 언급하는 건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이거는 저 언급하지 말고 저 지켜보시죠. 미진하면은 또 나중에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시죠. 아 거의 뭐 이제 정답이에요, 대통령 정답.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대통령 요 정도 하면 거의 비슷하겠죠? 그거는 네. 제가 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지시나 그 사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는 있지만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안 끓었네. 아니 검찰에서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대통령님 언제 인지했냐고 조사하겠다고 그러면 조사 받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비슷합니다. 네, 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이원석 총장의 대국민 메시지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입니다. 우리는 개혁 기동대. 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22대 첫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수석 부대표에 박성준, 김용민 네, 친명 원내 대변인에 노정면, 강유정, 윤종군 당선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강공 모드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내 대표단에 개혁 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22명이 개혁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개혁 기동대 역할을 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 대표단이 되고 네, 그러니까 개혁 기동대. 계기대. 네,
개혁 개기대. 네.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기대. 계기대. 계기대. 아, 사실 큰일이네. 개혁 들어가는 줄임말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어. 이제 개혁의 아, 딸들을 네네네.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제 아. 개혁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선명한 원내 지도부가 되겠다 선언을 한 거고 어제 이제 홍초로 정무석이랑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네. 이제 거기서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2대 개헌하자마자 25만 원 민생지원금 할 거니까 추경해 줘라. 그리고 최상병 특검 대통령 거부권 지금 약간 시사했는데 수용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 강하게 네. 했습니다. 근데 뭐를 개혁하시는 거죠, 여기는? 많은 걸 빨리 대답하세요. 왜 나를 민망하게 만들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8가지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새로 개원하면 그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가 다시 발의하겠다. 네. 그런 게 개혁이다. 뭐 이렇게 아니, 주장을 하는 거죠. 네이밍 프레임을 잡는 네.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윤석열 정권 제대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다. 네. 그걸 뭐 윤석열 심판 기동대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국민적으로 뭐 반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개혁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너무 흥분해 있어요. 총선 승리에 그래요? 너무 취해 있다라는 좀 아. 생각이 들어서 어, 이것이 과연 본인들에게 좋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승리에 지금 도취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뭘 보면 그렇게 좀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처분적 법률이거든요. 네. 이거는 행정권을 견제를 넘어서서 행정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부나 뭐 사법부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 바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조치가 있게 하는 되는 것. 거죠. 이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예산의 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은요 예산 증액이 안 됩니다. 원래는. 예산 새로운 편성권은 예산 정부의 네, 원래 예산 항목도 네. 신설할 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은 좋아. 지금 윤석열 정권 너무 국정 운영 엉망으로 하니까 국회에서 당신들 견제를 해. 이러한 총선의 민심을 국정 운영권까지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되겠네? 라는 걸로 보여져서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총에서 아 이거 참 개인적인 의견 없어. 당론 따라. 알았지? 예. 약속?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네. 이 사람들이 민주적인 가치를 네.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거는 재미도 없고 기사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요? 앞에 우리 지금 거의 5분의 4를 지금 이제 대통령과 뭐 이거 얘기했잖아요. 뭐 좋은 예. 거든 나쁜 거든. 예. 사실 약간 노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그러고 그 조회수 봐도 민주당 거 하면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민주당이 이렇게 주목을 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는 게 무리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당론에 따라야지 개인적 소신을 밝히면 안 된다라는 거는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헌법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야 되나? 사실 이게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뭐 이를테면 이재명의 독주 이런 게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인데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더 싫고 더 밉고 여기를 응징해야 되겠다는 게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건데 조금 지금 이거 좀 위험하다. 여러모로 위험하다. 하나는 이게 노관심인 게 위험하고 당내 어떤 경쟁 관계나 이런 게 없으면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피로감을 사람들이 느낄 거거든요. 옛날에 네. 이회창 총재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새로운 여의도 대통령으로 왜 이회창이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렸냐면은 당 대표를 2번 했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당 대표 2번 하겠다 네, 할 네, 가능성이 네, 네. 높잖아요. 대선 패배한 다음에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이회창도 이재명도 똑같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당 대표 내선 데칼코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대선에 다음 대선에 나가서 이길 것이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제가 민주당 계열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이밍이 조금 구리다. 예, 예. 왜요? 개혁 아니, 기동대가요. 예, 개혁기동대 구려요 그냥. 예.
개딸 이런 것도 뭐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이름이 되게 아, 근데 구려요. 그분들의 감성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네네네. 조금 사람들한테 아. 좀 보편적으로 이거 개혁기동대 이게 괜찮나요 이름이?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자 아닌 사람들도 좀 아. 보기에 괜찮은 그러니까 이름이어야 문화 되는데 감수성이 떨어진다. 문화 감수성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대의 이제 과거 운동권의 약간 그런 건데 아. 이거는 별로예요.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뭐 느꼈냐면은요. 네. 그 드래곤볼에 보면은 기뉴 특전대라고 있어요. 기뉴 특전대. 5명이 친일파야? 네. 뭐 친일파야. 아니, 드래곤볼 근데 안 본 사람이 거기는 누가 다 있어. 박살나지 않습니까? 박살 나죠. 근데 네네네. 프리자 밑에 다 박살나, 다 박살나. 다 날라가고 막 그냥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니까. 박살난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5명이잖아. 여기도 5명이잖아. 감각기동대 떠올렸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야, 이 불순한 분자들. 다 친일파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네이밍부터 조금 감수성을 구리다. 좀 새롭게 하시다. 이거 아. 내가 민주당의 네이밍 구린 거는 한두 번 다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이보다 선명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선명. 그럼 그건 어때요? 난 별로야. 아. 개혁 뉴진스. 개혁 뉴진스. 뉴진스 팬들한테 난리 나요. 죄송합니다. LA 모자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들어올 거면 네.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하지 말고. 개혁 뉴진스로. 네네네. 아, 개혁 뉴진스는 네. 조금 개뉴스는 좀 어렵다. 개뉴스. 뉴스요. 네. 가짜들하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얘기 나온 김에 그 차기 국회의장 누가 될 거 같으세요? 네. 정성호의 한 표. 정성호. 두 분은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이 방송 말고 딴 데서는 좀 따로 다니세요. 이게 계속 같이 다니시니까 네. 의견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갖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식적이고 네. 옳고. 아, 맞습니까? 아 이것도 짜오신 거 아니죠? 두 분이 너무 의견이 요즘 같아지는 네.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냐면은 네. 대충 기류를 들어서 알 수는 예. 있잖아요. 그게 그 당원들의 여론조사하고 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 가장 여론조사 보면 높게 나오잖아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험하다. 추미애는 위험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했잖아요. 최근에 문재인이 지금 검찰총장 지금 잘못이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뭐 이재명 등에 칼 꽂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진짜 실제로.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뭐 드루킹 특검도 사실 김경수 날아가고 노회찬 대표 뭐 이제 돌아가시고 막 이런 거에 그거가 그 추미애 대표가 이제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처음 나온 거 받아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 지금 추윤 갈등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너무 강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의원들한테. 네, 네. 저희 보수파 쪽에서는 애국 보수다. 누가요? 추미애 당선인은. 아, 어떤 저 서정 변호사는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수의 어머니 애국 보수. 네. 저분이 등장하면 어버이날에. 보수가 어려웠다가도 다시 한번 살아날 반등의 수 있다. 기회를 아. 삼는다. 신 기자님도 그렇게 좀 취재하지 않으셨어요? 주머니. 뭐 어때요?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많죠. 예. 아, 그래서 오히려 저 국민의힘에서는 추 전 장관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군요. 아니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 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 추 나땡 뭐, 그러니까 뭐 나땡 뭐 나땡 이런 말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네. 일단 뭐 댓글 창에서는 네.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을 원하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상으로는. 네. 네. 자, 그래서 개혁기동대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네.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뜬금포 보수 결집론. 제가 볼 때 보수 오늘 결집론. 장 소장님이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아,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총선 왜 졌습니까?라고 하니까 보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졌다. 보수가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결집을 해야 중도층이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프로그램에 뒤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앞에 인터뷰 내가 들었는데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보수가 결집하고 이 결집된 힘으로 중도나 진보 쪽에 있는 국민들도 우리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되는데 예. 우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예,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어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느끼는 거나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해법하고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말씀하셔가지고 보수 결집 이거는 과잉이었어요. 이번에 일부 아주 극우적인 뭐 유튜버들이나 아주 극우적인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그런 보수의 가치 만약 당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선거는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저는 해보나 마나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 정당 참패라는 결과는 똑같은데 이걸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보수가 또 똘똘 뭉쳐서 중도까지 이렇게 다 데려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극단적인 이 보수 목소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딴 거 하지 마시고 언론 인터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전당대회나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저분이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총선 때 이렇게 진보 진영 인사들을 영입을 한 거, 뭐 하몽경 이런 분들 영입했잖아요. 김경률 그런 분들 영입해가지고 보수의 지지도 잃고 뭐 중도층 진보층의 지지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분이 계속 나와서 방송 나와서 본인 얘기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조용하게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경선 룰이나 일반 국민 50, 당원 50 요것만 고치시면 아마 성공적인 비대위원장으로 나중에 평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언론 인터뷰 많이 안 했으면 좋겠네요. 방송하지 마라.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일이나 해라. 저는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좀 반대예요. 또 왜? 오랜만에. 좋아. 반대예요. 네. 반대도 캐릭터 일단은, 같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정확한 진단을 했다. 보수가 결집하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보수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하다가 30%대로 떨어진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안 돼요. 그 위로. 뭐죠? 이준석 쳐내면서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 또 여론조사 2주년 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예. 그래서 이준석 쳐내면서 딱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개혁 보수, 이렇게 뭐 반공 보수든 뭐 권위주의 보수든 여기가 지금 부상가돼서 결집이 안 돼가지고 진 거예요. 그럼 보수 집 떠나간 보수들 다 뭉치게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황우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준석 이준석 그러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보수 다시 결집해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잘못된 관습들, 언론인들 고소 고발하고 뭐 괴롭히고 이런 것들 개혁 보수 쪽은 안 그렇거든요. 언론 친화적이에요. 그런 거 다 못된 습관대다 고칠 수 있으면은 보수 결집해가지고 저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 이길 수 있죠. 보수는 결집하는데 사이비 보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이비는 안 된대요. 그 사이비가 누군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성철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치 나는 않은데. 진짜라고 진짜 보수라고 정말 날 자꾸 어쨌든, 매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인식 차이가 있는 거죠. 보수 결집한다는 거는 두 분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방향성으로 결집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선명한 보수를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런가요? 원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가요? 그 보수가 가장 강했을 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 지방선거 전에 그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정말 강했어요. 그랬나요? 이준석이 당대표하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쳤고 대통령은 5.18이라든지 4.3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메시지를 하셨고 거기 가서 참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진짜 보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준석 쫓아내고 나서의 국민의힘은 그게 바로 사이비 보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 방송사 공문도 빨리 회수하시고 그거부터 이제 보수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만 뺐으면 참 진정성 있고 좋게. 전 진짜 정말 저에게 진정성은 그 공문이에요. 마치 깔때기처럼. 네. 그럼. 근데 이야기로. 이거 중요한 게 지금 개혁신당 쪽 이쪽에 개혁 보수하고 권위주의 보수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여러 개가 있지만은 언론에 대한 태도예요. 여기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여기는 언론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비전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2030은 보수든 진보든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주의거든요.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은 보수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될 때처럼 그런 이제 분위기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뭉치려면 지금 그런 이른바 세보수나 혹은 뭐 개혁보수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오케이 그러면
이준석 같은 새로운 사람들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사이비 같지만 뭔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이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선거- 있어요. 명분. 명분 어떤 명분? 앞으로 4번만 더 지면 됩니다.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계열이 5번 연속 선거에 진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라도 잡을 그때 그치. 이준석이 그 유명한 얘기죠. 대구에 갔더니 준석의 손을 꼭 이준석을 잡으면서 이 대표 아니 뭐 이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수가 이길 수 있어 뭐 손에 바르르 떨면서 이렇게 맞아요. 했다라는 거예요. 대구가 그렇게 5번 지고 절박해지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번 4번만 더 지면은 보수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 네.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야 정권 잃으면 진짜 우리 완전 작살나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나오면 위기감이 명분이구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아이템에도 없는데 네. 개혁신당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요? 네, 시작했어요. 지난 했어요? 토요일부터 막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여기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좀 시켜보세요. 허은아, 이긴 네. 아 그래요? 하겠습니다. 아, 전당대회 네네. 언제까지 한번 하는데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다음 주까지 하나? 아, 일요일 날 그래요? 하나? 본인도 잘 모르시죠? 일요일 날 아마 아, 끝나요. 일요일 끝나요? 아 그럼 그때 제가 뭐 이제- 개혁신당 당원은 아니니까요. 아, 당대표도 한 달 하는 뽑고. 것만 알아요. 아 그렇습니까? 당 대표랑 뭐 네. 최고위원들 뽑는 것 같은데. 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언제 해야 돼요? 8월 중순이 물리적으로 네. 보면 8월 중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따져보면 40일 걸려요. 준비 네. 기간. 자, 우리 전당대회 하자라고 딱 하고 40일 걸려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네. 어저께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6말 7초는 어렵고 한 8월쯤 돼야 한다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무슨 그 선수들끼리 전당대회 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비대위 오래 하려고 아주 그냥 가관이다. 이러면서 빨리 하고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것도 좀 맞는 말씀인데 일단 절차상 문제점들이 있죠. 원내대표도 뽑혀야 되고 예. 그 원내대표랑 상의해서 비대위원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개정할 거냐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달 정도 잡아먹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6월 초쯤 자 전당대회 하자 그러면은 네. 뭐 7월 말 근데 8월 저는 8월 말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8월 말? 왜 그러냐면 그렇죠. 민주당이 8월 말에 8월 30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뽑혔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나오면은 추대가 될 거고요. 그거하고 굉장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쪽은 이재명 1인 체제 뭐 이런 뭐 독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다양성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잘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네. 하면은 차라리 같은 시기에 해버리는 것도 낫지 않나 정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이제 생각이 경쟁자가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나오면 되죠, 나경원, 한동훈, 유승민은 안 나오고 그냥 윤상현, 김태호, 뭐 안철수 이렇게 나오면은 뭐 차별성이 있을까요? 한동훈 나올 거야. 아니 그 심평 변호사 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뭐 8월까지로 좀 미뤄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서 그분의 말을 우리가 참 심평 변호사님은 죄송하지만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함성도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토론을 붙여보고 그때 우리 정영진 앵커님이 네네. 누구 말이 신빙성이 더 있나 판단을 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 신빙성의 신평인지. 네. 불신평.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개혁신당조 전당대회 요 네네. 토론에 여기서 자꾸 하란 댓글들이 많아서 네네. 오늘 좋아요 2,000개 넘으면 오. 아.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한 600 몇십 개거든요. 네. 아니 슈퍼챗도 없는데. 예. 되게 많이 필요하네. 네, 여러분의 뜻에 따라 저희는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뜻이라면 얼마든지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당대회 19일이라네요. 19일. 아, 19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말고 다음 주 일요일.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전에 저희가 좀 성사를 시킬 테니까 네네네. 여러분의 좋아요 개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민의를 따르는 장름한 여의도. 민심 100%. 자, 뭐 오랜만에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전당대회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성대모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개발하자. 했었잖아. 저는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한 번도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밥만 먹겠다고 약속을 잡은 게 어떻게 전당대회 출마가 됐는지 저는 언론이 의심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비타민 많이 몸이 챙겨 나쁘다고 한 드시고. 적이 없는데요. 몸 아파서 대통령이랑 밥 못 먹는다고 했던 거 같은 아니에요? 질문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나요? 에게도 그런 질문 하셨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몸 안 좋아요. 내일 병원 입원하신대잖아요. 들어간대. 좋은지 안 좋은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입원하신대잖아요. 아 뒤로 가셨습니다. 네, 앵커님이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 김 과장 오늘도 역시 우리 두 분이 계시니까 또 동접자는 만을 돌파했습니다. 아유 항상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